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볼까요? 한번 보면, 마그네틱 머티리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 마그네틱 다이폴 얘기를 하면서, 마그네틱 다이폴을 고려하는 것이, 일렉트릭 다이폴을 할 때, 그 일렉트릭 다이폴이 재료에 관한, 원자에 관한 증가 모델을 생각해서, 이런 전류가 원형으로 흐르는 마그네틱 다이폴을 고려하는 게 실제 매질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B 필드하고 H 필드하고 차이가 여러분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H 필드는 자기장이죠. 그죠? B 필드는 그 매질을 고려한 마그네틱 플럭스였죠. 그죠? 그 자기장 여러분 자기 코어를 넣었을 때 철심을 넣었을 때 H가 강해지니까 B가 강해집니까? B가 강해지죠. H는 순수 커런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B 필드는 그 속에 들어있는 매질의 마그네타이제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질 종류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할 때 잠깐 파라마그네틱, 다이아마그네틱, 페로마그네틱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구별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 전기전자 재료에서 다루긴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오늘은 아닌데 오늘은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있을 때 이제 섹션 그룹 몇 가지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이제 인덕터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인덕터 여러분 회로에서 지금 배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덕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인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루프를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I에 DL, 그 다음에 표면에 이렇게 전류가 서피스 커런트 흐를 때 K, 암페어 퍼 메타인 경우에 K에 DS,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를 때 커런트 덴시티가 J일 때 J에 dV, 이렇게 전류소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단위를 보면 암페어 메타거든요. 여기 이제 암페어하고 메타입니다. 왜냐면 얘가 암페어고 얘가 메타잖아요. 그죠? 요거는 암페어 퍼 메타인데 면적이 메타 제곱이니까 똑같이 암페어 메타고, 요거는 단위 면적당 전류니까 암페어 메타 제곱인데 볼륨이 메타 삼성이니까 얘도 암페어 메타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황이 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거, 그리고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거, 그 다음에 볼륨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 거, 이 세 가지 대해서 임의의 위치에 얘가 R이고 얘가 R'이고 얘가 R일 때 여러분 알고 있지만 H는 4파이분의 1에 I dl 프라임에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에 3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I dl 프라임이 선에 대해서 흐를 때 암페어 메타, 서피스 대해서 암페어 메타, 그 다음에 볼륨 덴시티에 대해서 암페어 메타, 이렇게 요 대신에 얘를 다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바꿔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전류 흘려주면 자기장이 오르나스의 법칙에 따라 생깁니다. 요렇게 생기죠. 요렇게 생기는데, 여기에 커런트 흐르지 않는 루프가 바깥에 하나 있다. 얘가 이제 얘가 커런트 루프 한 개고 서킷 루프 두 개가 있으면 요 서킷 루프 2에 있어서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얘도 서로 지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킷 1에 의해서 서킷 2에 자장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서킷 2에 전류가 흐르면 서킷 1에 자장이 걸릴 겁니다. 그죠? 어디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다른 루프에
자전이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덕터를 유도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 이제 요 둘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뭐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뭐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링크가. 한쪽에 전류가 흐를 때 다른 쪽 서킷 루프에 어떤 형태로 그 서킷 루프에 영향을 줍니까? 뭐를 통해서? 전류가 만들어내는 뭡니까? 자기장이죠. 자기장입니다. 그래 매질이 있고 그러면 결국 플럭스에 의해서 마그네틱 플럭스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아서 이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거를 우리가 람다라는 값을 써서 이거를 이제 플럭스 링키지라고 합니다. 플럭스 링키지. 그래서 람다라고 그러고 이 람다는 요 플럭스 V사이로 주어지는데 V사이는 여러분 알고 있지만 B 필드의 그 서킷에 해당되는 면적, 요게 이제 플럭스입니다. 플럭스고 마그네틱 플럭스거든요. 플럭스인데 이 코일이 다른 쪽 서킷이 n번 감긴 거라면 얘가 한 개가 돼 있는데 다른 게 요게 하나가 아니고 n번 감긴 거라면 여러 번 감겼다 생각해 보면 이 플럭스는 n배가 돼서 플럭스 링키지가 n에 구사해야 됩니다. n에 그래야 되거든요. 요때 이제 그 플럭스 링키지 이렇게 정의되는데 여러분 보면 자기장이 셀수록 플럭스가 링크 되는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이 크면 클수록 또 커지죠. 그죠? 요거를 이제 이 플럭스 링키지는 자기장이 클수록 되는데 얘가 I에 비례하겠죠. 그죠?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I에 비례할 겁니다. I에 비례할 겁니다. 이거 맞죠? 그죠? 전류 많이 넣을수록 플럭스가 많아지겠죠? I에 비례할 거다. 그래서 이게 비례 상수를 이제 어떤 그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비례 상수를 LI를 정의합니다. 이 LI를 정의하고 이 L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라는 걸 말을 정의를 하면 따라해볼래 한번? 인덕턴스는 회로의 물리적 배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전류 I에 대한 플럭스 링키지 람다의 B로 나타내진다. 네. 여기 이게 L의 정의거든요. 정의고 C는 정의가 뭐였습니까? C는 정의가 뭐였습니까? 우리 커패시터 C는 정의가 뭐였죠? Q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쌓이는 차지의 상대적 비율을 C라고 한다. 그럼 L은 뭐냐? 그러면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플럭스 링키지가 플럭스가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얘기한다. 가 되겠죠. 그죠? 그래 플럭스하고 이제 전류의 비가 이제 인덕터로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의가 이래 된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고 그럼 이 중요한 I에 대해서 람다인데 이 식 자체가 I에 대해서 N V사이 요 플럭스 덴시티로 정의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위는 얘가 전류에 대한 비니까 헨리라 그럽니다. 헨리라 그러거든요. 헨리라 그러고 여기 이제 요 자기장에 대해서 요거를 우리가 웨바라 그러거든요. 웨바의 커런트니까 L은 웨바의 퍼 암페어 웨바 퍼 암페어 혹은 헨리가 L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에서 이 에너지는 마그네틱 에너지는 2분의 1의 LI의 제곱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LI의 제곱으로 정의되고 이때 회로에서 자기장에 으로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를 전류에 대해서 나눠준 이 B가 또 인덕턴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 1과 서킷 2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서킷 1이 이렇게 이제 코일이 이렇게 돼 있죠. 코일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전류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래 흐르면 I가 흐르면 여기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I가 또 이렇게 여기 또 시그널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I 플러스 I의 시그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데 코일이 하나 더 있으면 여기에 암페어 볼트를 보면 여기에 자기장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자기장이 연결되어서 이 자기장이 이렇게 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죠. 되고 또 반대로 되고, 그래서 여기에 전압 유도가 되거든요. 전압 유도돼서 이게 이제 요 자체 요 첫 번째 1번 서킷이라고 이 2번 서킷을 하면 첫 번째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플럭스가 있는데 1번 커런트에 의해서 1번에 생기는 플럭스 링키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사이에 2번에 의해서 2번에 의해 생기는 거, 얘가 2번 서킷이고 1번 서킷이면 요 자체 요겁니다. 그 다음에 1에 의해서 2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 여기서 자기장이 1로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거는 그 사이 1에 의해서 2에 생긴 플럭스 하고, 2에 생긴 전류에 의해서 1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얘는 요 플럭스가 2에 의해 생긴 1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정의만 보면 회로가 있으면 인덕턴스를 정의할 때 제가 전류에 대해서 플럭스 링키지의 B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그 사이 1, 하는 거는 1번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1번에 생긴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장 플럭스. 그렇죠? 그러니까 2번에 의해서 2번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그럼 2번 전류에 의해서 2번에 생기는 자기장 플럭스.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코일에서 전류 흘러 자기장 생기면 두 번째 코일에 자기장 생길 수 있거든요. 플러스 생길 수 있는데 얘는 1번 서킷에 의한 커런트에 의해서 2번에 생긴 플럭스 링키지. 그 다음에 2번은 2번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1번에 흐르는 플러스 링키지인데, 우리가 자체 셀프 인덕턴스를 그러고 이렇게 1번에서 2로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가 뮤추얼 인덕턴스 M이라 그러거든요. 얘는 L이라 그러고 얘는 M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로에서도 L과 M을 구분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해서 그 정의를 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죠. 어떻게 쓰냐면 그 사이에 정의를 1, 2라 쓰면 얘는 정의를 S1 1번 서킷 이건 받는 쪽이거든요. 서킷 1 얘는 current I2 in circuit 2입니다. 2고 여기에 2에 의해 생긴 1의 그러니까 2에 의해 생긴 B2 자기장 이 S1 요 S1의 S가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링키지라 표현을 하는데, 자, 요런 정의를 가지고 뮤추얼 인덕턴스라는 걸 정의하거든요. 뮤추얼 인덕턴스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그 정의는 자, M12다. M으로 표현했습니다. M 표시는 I2에 의한 람다 2에 의한 1에 생긴 플럭스 링키지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킷 1의 그 플럭스 링키지니까 서킷 1의 가문 횟수 N1에 대해서 얘는 그 사이에 플럭스의 2에 의해서 생긴 1이 되고 I2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M1에 의해서 생긴 2 쪽의 상호 인덕턴스는 1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람다의 1에 의해 생긴 2의 플럭스 링키지가 되고, 이 서킷이니까 N2 2에 있는 서킷의 가문 횟수에다가 요 플럭스 덴시티에다가 1에 의해서 2에 생긴 플럭스를
I1에 대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 뮤추얼 인덕턴스는 한쪽에 두 개의 서킷이 있을 때 한쪽 전류 흘렀을 때 다른 쪽 그 서킷에 생기는 플러스 링키지고 또 다른 한쪽에 전류 흐를 때 반대편에 생기는 플러스 링키지니까 여러분 생각 M12와 M21이 값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같습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이 두 개가 같습니다. 같아서 이건 에너지 관점에서도 두 개 같아서 M12와 M21은 같습니다. 얘가 이제 뮤추얼 인덕턴스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the ratio of the flux linkage 그래 정의가 됩니다. 자, 이래 되고 셀프 이제 지금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정의만 좀 합니다. 셀프 인덕턴스는 똑같이 했을 때 나중에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거 할 때 요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할 때 L1은 I1에 대해서 이제 전류 1번 서킷이니까 자체니까 1번에 전류 흐를 때 1번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N1에 대해서 플럭스가 1에 의해서 1에 있는 거. 그다음에 I1. 다음 L2는 I2의 람다 22인데 얘는 I2에 대해서 서킷 두 번째 서킷에 대해서 플럭스의 2번 플럭스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1번에 서킷에 있는 그 플럭스는 자체도 있고 그리고 2번 서킷에서 만든 1번에 있는 플럭스도 있거든요. 다음 2번 서킷에 있는 플럭스는 자체에 있는 도 있고 그다음에 1번에 의해서 2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 플럭스 1과 플럭스 2는 각각 자체적으로 만든 거하고 그 다음 외부에 있는 거하고 요래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래 정의가 되거든요. 요래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 형태로 에너지는 이것도 이제 마그네틱 필드 토탈 에너지 토탈 에너지 in the magnetic 필드는 이 WM은 이제 서킷 두 개가 있다면 1번 서킷에 있는 에너지 2번 서킷에 있는 에너지에다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가 돼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2분의 1의 L1의 I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L2의 I2의 제곱 더하기 M1과 2의 I1, I2인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얘 자체 셀프 인덕턴스 얘는 뮤추얼 인덕턴스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플러스는 서로 자기장을 더해줄 때 두 개가 링크가 되면서 서로 더해주는 경우에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얘가 빼주는 거는 서로 그 전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서 얘가 크기를 줄여줄 때는 얘가 마이너스거든요. 여기 이제 페로에서도 그 전기 에너지로 저장되는 에너지 텀입니다. 이 텀 봤죠, 여러분? 그죠? 전기 에너지 안에 봤나요? 네, 봤죠. 이렇게 이제 지금 전기 에너지 안에도 정의가 비슷하게 했나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똑같죠? 예, 그럼 1분만 쉬었다가 이걸 에너지